뉴욕 증시는 아일랜드의 구제금융이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럽권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내렸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이 7년여 만에 2배 가까이 늘면서 누적액이 1,5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33%에서 내년 1월부터 5.64%로 오릅니다.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걷어들일 예산 수입 규모를 3조 1천억 원가량으로 책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에 과징금 수입을 4천억 원으로, 무인 단속 장비를 확충 중인 경찰은 벌금과 과태료를 9천억 원으로 규모로 책정해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오르기는 했는데 일단 해외 악재에 주목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이 아일랜드 내부에서 정치적인 논쟁도 현재 펼쳐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또 퍼지면서 시장에는 약간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매 유통주와 그리고 또 전기전자 업종 쪽의 강세로 상승세로 마감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젯밤 마감 증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폭을 1954포인트 선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 상승분을 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지만 그동안 좀 잘 나갔었던 화학이라든지 이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개인이 이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90전 내리면서 1125원대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 증시는 금융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좀 불안한 흐름이 나왔지만 통신주와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강세가 나오면서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우지수와 S&P 500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 유통주와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강세가 나왔지만 FBI가 현재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 중인 이 금융권 쪽에서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내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뉴욕 주가가 아일랜드의 구제 금융 신청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우려가 지속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헤지펀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2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97포인트, 0.22% 하락한 11,178.58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89포인트, 0.16% 내린 1,197.84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10.66포인트, 0.54% 상승한 2,531.78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22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법도 한데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문제가 투자 심리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 무디스는 이날 EU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의 신용 등급을 수단계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일랜드의 구제금융 규모는 95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이 조기 총선을 주장하고 여당 내에서도 총리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구제금융 신청 이후 정경이 불안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아일랜드 다음 차례는 포르투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저성장을 겪고 있는 포르투갈의 올해 GDP 대비 예상 재정 적자 비중은 8.3%에 달합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는 금융주 중심으로 낙폭이 좀 나왔는데 FBI가 금융권 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정권거래위원회 등은 합동으로 광범위한 내부자 거래 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내부 거래자들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수천만 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FBI가 헤지펀드사인 다이아몬드백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글로벌 인베스터즈, 로크 캐피탈 매니지먼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온라인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골드만삭스, 지프 브라더스, 프루덴셜의 자회사인 자나 파트너스, UBS 파이낸셜 서비스, 도이체방크 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사 소식에 금융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가 3.37% 하락한 것을 비롯해 모건 스탠리 2.19%, JP 모건 체이스 2.28%, 뱅크 오브 아메리카 3.09% 등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장 마감 이후에 휴레패커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괜찮았다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휴레패커드는 이날 장 마감 후 지난 10월 말 끝난 직전 분기 순이익이 25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억 1천만 달러에 비해 5.2%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도 33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1%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것입니다. 휴레패커드의 주가는 실적 기대감으로 이날 1.79%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세계 최대 플래시 메모리 업체인 샌디스크가 정권사들의 투자 의견 상향에 힘입어 6.48% 급등하는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상품시장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하락했고 금값은 올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국제유가는 유럽 채무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폭 내렸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24센트, 0.3% 떨어진 배럴당 81.7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올랐습니다. 12월 인도분 금값은 지난 주말 종가보다 5.50달러, 0.4% 오른 온스당 1,357.8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SN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950선을 넘어서까지 가면서 다시 한번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상승분을 대거 줄였어요. 예, 옵션 만기 충격은 시장에서 일단 다 소화는 시켜낸 것 같고요. 네네. 어제 시장에서 지금 계속 기대를 하고 있었던 IT 업종이 좀 상승세로 좀 주도를 했었다는 게 그렇죠. 시장의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어제 시장 자체가 IT 업종들은 그렇게 크게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도주들이 네. 5%, 6%, 효성 같은 거는 8% 가까이 좀 낙폭이 좀 키우면서 기존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 네. IT 업종이 이렇게 상승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상승폭이 3포인트밖에 안 됐다는 게 네. 어제 시장에 약간의 좀 불안한 심리 요소 같긴 한데 아무래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네. 그리고 디램 저번에 LP다 감산 이후에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조금씩 시장의 매수세가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네네. 매수 유입을 해서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났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연말까지 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네네. 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급부터 좀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장중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꽤 많이 했었는데 이 매수폭을 기관 쪽에서 대거 줄였거든요. 아무래도 네. 기관들이 최근에 시장에서는 현금 보유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매수가 유입이 좀 될 거라고 원래 기대는 안 하고 있고 네. 어차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의해서 시장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지만은 네.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 많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있었지만 막판에는 좀 매수 물량들을 좀 다시 내놓는, 물론 어제 상승폭들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인 대응을 좀 한 걸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제 뭐 기관들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시장 뭐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좋아졌고 네. 지준율 인상 주말에 있었지만 시장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아일랜드 쪽 뭐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갖고 시장에 지금 나와 있었던 단기 뭐 악재를 좀 작용할 만한 건들은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네. 시장 투자 심리 자체는 좀 호전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IT 업종 쪽으로는 많이 올랐는데, 다른 업종 쪽으로는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고, 이 때문에 지수 상승률도 좀 제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앞에서 저희가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기관이 이 매수를 하다가 이 매수폭을 많이 줄였는데, 네. 그래도 IT 업종 쪽으로는 꽤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 따져서 봤을 때에는, 또 뭐, 완전히 IT 쪽으로 순환매가 일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을 보시면은 IT 업종에 대해서 뭐 기관 쪽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매수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 쪽에서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IT 업종을 사기 위해서 뭐 기존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주도주 업종들을 어제 좀 시장에다가 좀 내놓으면서 네네. 거기서 현금 마련 부분을 IT 쪽으로 실어가는 어제는 그런 스텝 변화에 대해서 약간의 포지션상에서 약간의 IT 업종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IT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차피 4분기 말 찬바람이 불면 IT 업종들이 분명히 올라온다는 시장의 예측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이제 어제 좀 기폭제가 좀 되면서 시장이 IT 업종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좀 맞춰가는 시장의 관심을 IT 업종으로 완전히 가져오는 네. 어제 시장에서 한 모습을 좀 보여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운수창고 업종, 운수장비 업종 쪽으로는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네. 상승세가 뭐 잘 나오다가 그게 좀 크게 좀 꺾였습니다. 어제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 화학업종, 뭐 효성, SK에너지 뭐 네. 이런 대형 종목들이 5% 이상 가격 조정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우려 섞인 시각이 약간 나오긴 하는데요. 네. 기존에 과거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경우들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뭐 장중에 하루 조정을 줄 때 조정폭 자체를 뭐 7%, 8%씩 조정을 줬다가 네. 장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가격대를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뭐 한 2번 정도 제가 보여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까지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 포지션 한번 들어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네. 내년에 뭐 화학업종이 뭐 나빠지는 업황 자체에 뭐 변화는 없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네. 이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고 네.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IT 업종을 사야 되기 때문에 현금 마련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시장에 내놔놨다고 좀 판단이 되니까 네. 이런 종목이 오늘 좀 낙폭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매수로 좀 가담을 해보셔도 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도주가 좀 추세가 꺾였는데 좀 낙폭이 심할 경우에는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좀 어제 잘 나갔던 종목들, 업종들, 그 업종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IT 업종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가 충분히 더 있을 걸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계속 뭐 IT 업종이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은 2,000포인트를 가기가 좀 힘들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네. IT 업종은 이제 어제 뭐 하루 정도 지금 관심을 좀 받았고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판가를 좀 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오늘까지 IT 업종이 좀 부각이 나주고 전반적인 IT 섹터 자체가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면은 네. 12월 연말까지는 IT 업종이 시장에 좀 대장주로 좀 부각이 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 IT 업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뭐 추가 매수 지금 추경 매수를 하더라도 종목들이 뭐 신고가가 나거나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네. 한참 가격 조정이 돼 있다가 이제 바닥권에도 올라오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추경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네.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씩 매수를 좀 포지션을 좀 담아가시는 매수 여력을 좀 남겨놓으셨다가 IT 업종에 대해서는 네.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네. 실행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주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520선까지 어제 오르기도 했었는데 꺾였습니다.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물론 코스피도 역시 추세가 약간 상승 방향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네. 시장 자체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지난달 말쯤 이번 달 초쯤 이렇게 해서 약간 뭐 좀 재미가 있을 듯하게 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역시 코스닥이구나 하는 이런 네. 시장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기술주들이 물론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투자심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한번 충격이 오고 난 이후에 시장이 약간 움찔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다운되는 거래소 네. 쪽 비해서는 많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네. 그냥 원래 좀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테마주 관련해서 본인들이 자신 있는 테마주 관련해서 약간 짧게 스텝을 좀 가지고 가는 네. 그런 매매 전략을 쓰시고 뭐 종목들을 크게 뭐 사놓고 홀딩을 하면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겠다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까지 매기가 좀 확산됐다고 네. 좀 판단이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아직까지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놓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개별 호재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전, 뭐 하나금융지주가 본격적으로 참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이후에 오늘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네, 지금 내일 열리죠. 내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사회 이후에 또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금융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은행 업종에 대해서 지금 하나은행이 지금 갑자기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는 바람에 네. 약간 지금 우리금융의 인수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우리금융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면서 지금 네네. 외환은행을 인수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금융 최근에 지금 뭐 은행 업종 자체가 지금 최근에 시세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금융이 M&A 재료가 좀 소진이 좀 되면서 네. 시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은행 업종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조금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은행 업종은 분명히 좀 담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네. 지난주 뭐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은행 업종들이 좀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네. 전혀 뭐 약발을 좀 받지 못하고 은행 업종들이 아직까지 뭐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지만 네. 지금 뭐 물가 관련 이런 부분들에서 네. 추가적인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랑 여러 가지 뭐 여건들을 따져보시면 은행주들은 뭐 충분히 좀 매수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가격 매력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물론 M&A 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으로 좀 간다 그러지만 네. 우리금융도 어차피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고 다시 뭐 네. M&A 가격이나 M&A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은행 업종들이 뭐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 은행주들은 뭐 지금 사신 분들은 계속 네. 갖고 계셔 보시고 장기적인 전략상으로 약간 포트폴리오 상에 편입을 좀 해놓으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업종이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시장 더 큰 그림을 한번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주식을 살 시기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기다려야 될 시기입니까? 아무래도 주식은 저는 뭐 좋게 본다고 계속 말씀을 네네. 드렸었고 2,000포인트는 분명히 좀 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다리면 좀 조정이 있으면 사야지 하는 그런 포지션을 좀 주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이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날 바로바로 좀 따라가시는 공격적인 좀 포지션을 좀 취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져보고 그러면 돌바락제 뭐 갑자기 터져 나오는 시장 돌바락제가 아니고서는 시장이 그렇게 뭐 밑으로 내려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견조하게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시고 너무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네.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조금 공격적인 좀 자세를 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면은 수익은 좀 연말까지 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여쭙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비중을 놓고 보자면 네네.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현금 비중, 주식 포트폴리오 상에서 주식 편입 비중은 한 80에서 90% 정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네. 물론 시장이 가끔 뭐 출렁이는 모습이 있지만, 네. 이럴 때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대형주들, 주도주권에서 나오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대형주들을 좀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시장에서 준다고 좀 판단을 하시고, 주식 편입 비중은 85에서 90% 정도까지 네. 공격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뭐 지난주에도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만약에 IT 업종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이 되지 않으면은 빨리 자르시고 나오시라고 밑에 제가 손절가를 상당히 낮게 잡아드렸는데 네. 의외로 어제 IT 업종이 부각을 하면서 41,000원대까지 지금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금 특히 뭐 어저께 첫날 하루 정도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상승세가 더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이번 주도 특별히 종목 교체는 하지는 않고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갖고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뭐 한번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4만 원권 정도면은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만약에 조금 더 올라와서 4만 2천 원권이 제가 목표가를 많이는 못 잡아드리는데 네. 시장이 아무래도 어제 뭐 올라온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4만 2천이 넘어가면은 잡지는 마시고 네. 한 4만 원권 만약에 내일쯤이나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한 4만 원권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좀 끊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10월 말쯤에 고점을 만들었던 4만 2천 원권 일단 목표가 일단 제시해드리고 네. 지금 오늘 만약에 4만 원에 사시면은 목표가 4만 2천이면 5%밖에 상승률이 안 나오는 건데 네. 제가 지난주부터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수익률 따지면 10% 이상 나오는 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일단 목표가는 4만 2천 원까지만 한번 제시를 해드려보고 손절가는 최근에 뭐 저점을 찍었던 3만 8천 원권 이 정도가 깨지면은 손절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LG 디스플레이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한국투자증권 신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테마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김진홍 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내용, 금융과 IT 쪽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럼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 IT 은행주, 그러니까 11월 들면서 이미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 12월 달은 이제 IT랑 은행주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IT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모습이 어제 보여졌죠.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 해주시고요.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급하게 오를 때 말고 조정받을 때, 음봉일 때 분할 매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랠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 두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지금 IT 종목도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 것처럼요. 은행주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박스 상단 돌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해주시고 신규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로 여유 있게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가장 선호하는 건 저 역시 IT 되겠습니다. 네. 가장 선호 업종으로 IT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금융주 쪽으로는 저가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업종 매수 패턴은 어느 쪽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IT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IT 쪽으로 비중 글쎄요. 한 30에서 50% 정도 우선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오늘 언급드릴 것도 약간 선침의 관점이고 금융주도 아직 크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선침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한 30% 내외 그 정도면 좋으실 것 같고요. IT 쪽으로 한 50% 정도 집중하시면은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한번 짚어볼지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언급드릴 뉴스는요.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수능 시험이 끝이 났죠. 그래서 네네. 모두 투어 업체에서 여행 업체에서 이제 수험생들을 위한 여행 상품을 할인한다라는 이런 이벤트가 떴습니다. 네. 그렇게 대단한 뉴스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생활에서 보이는 뉴스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는데요. 이제 방학이 다가옵니다. 이번에 수능도 끝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가시게 될 텐데요. 약간 선침의 관점으로 여행주 그리고 은행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올 초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계속 조정,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횡보도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보통 보면은 여행주나 항공주 같은 경우 이제 10월 중순, 11월 중순쯤에 가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하는 12월 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은 아까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선침의 관점으로 괜찮으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네.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은 모두 투어가 되겠습니다. 네. 네,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네, 포인트는 우선 겨울방학 등 계절적 수혜가 있다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호텔 신라에서 네, 동사 모두 투어의 자회사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뉴스가 뜨면서 굉장히 급등하고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 보였는데 기업적으로 이제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투어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행주 이제 뭐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모두 마찬가지인데 연말에 이제 대규모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부분 때문에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네. 이런 수익성 둔화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 상승에는 큰 뭐 악영향은 끝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요 37,500원에서 34,000원 사이에서 역시 분할적으로 매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목표가는 42,000원 정도 보시면은 올 연말까지 42,000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절가는 33,900원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이 되겠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겨울방학 때 계절적 수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객뿐만이 아니라 화물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업 실적을 내년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도 네, 좋은 영업 실적을 전망할 수 있겠고 네네.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일 기관에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고 그 전부터 외국인들 지속적으로 매집했던 모습이 보였는데 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나 항공이 탄력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으시겠고 네.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 다음에 좀 선침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지금 강하기 때문에 오늘 시가로도 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가에 좀 들어가시고 눌릴 때 좀 많이 사시면 좋겠는데 9,300원 깨지지 않는다면은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차 뭐 11,000원, 2차적으로 13,000원까지 보실 수 있겠고 손절은 한 9,000원 정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잠깐 남아서 다른 종목이랑 비교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제 네네. 모두 투어랑 비교되는 종목이 하나 투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과 비교되는 종목이 대한항공이 있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모두 투어보다는 하나 투어가 더 유명하고 크고 1등주죠. 네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비교했을 때도 대한항공이 훨씬 더 크고 우량한 회사는 맞습니다. 네. 근데 두 회사 모두 우량한 만큼 좀 주가가 좀 무겁거든요. 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밑에 있는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좀 가볍게 그러니까 좀 빠른 매매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두 투어 아시아나 항공 같고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고요. 네. 좀 자금이 크시고 좀 여유 있게 더 안정적인 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투어와 대한항공도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종목도 괜찮고요. 네.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네 종목 다 1대1 비율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뭐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비교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모두 투어 이 두 종목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아시아나항공 쪽의 수급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시아나항공 네. 같은 경우는 원래 선침의 관점으로 이렇게 급하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네. 어제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오늘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그래서 가장 집중하신 오늘 소개드린 종목 중에서는 가장 집중하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뭐랄까 분할 매수로 선취매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투어와 아시아나 항공 설명을 해주셨고 그와 비교해서 뭐 하나투어라든지 대한항공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 하나의 업종으로 여행 그리고 또 항공 업종을 묶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김지롱 실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동시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동시호가 상에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IT 업종 쪽으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잘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매도 물량이 일정 부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IT 업종 쪽으로 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매수 물량을 늘렸다가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IT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꾸준히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장도 이 IT 업종 쪽으로는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피가 시원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면서 코스닥 역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군부터 저희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좀 파란불이 많죠? 코스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84만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3% 넘게 급등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포스코 45만원 선입니다. 어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18만원 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은 38만 4천원 선에서 정체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급락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LG화학은 지금 40만원 선 아래에 있고 지금 39만원 선 아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1.3% 내리고 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죠. 0.1% 내리고 있는 신한지주와 KB금융 0.3% 오르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합권이고요. 기아차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000원 선에서 거래되던 게 어느덧 다시 5만원 선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국전력 0.1%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SK에너지 역시 0.5% 내리고 있습니다. LG전자 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일정 부분 반납을 하고 있고요. 10만 4천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선 아래에 있었는데 어느덧 10만원 선 단단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역시 오르네요. 그보다도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더 관심이 가는데요. 저희가 최철원 대리와 함께 살펴봤었던 종목이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철원 대리께서는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소폭 오를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42,000원 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접근을 조금은 좀 지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각각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0.4%와 거의 2%에 가까운 상승세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는 0.8% 내리고 있고요. 롯데쇼핑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SK텔레콤 보합권이고요. KT는 0.7% 내리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0.5%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갔고요. 현대제철, NHN 보합권입니다. 두산중공업은 0.4% 상승을 하고 있고요. KTNG 1.4%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2% 내리면서 194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520선 회복을 시도는 했습니다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517 기록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1.4% 내리면서 3만원 선 다시 깨졌다가 회복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0.3% 오르면서 42,200원 선을 걷고 있고요. CJU 쇼핑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수능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 상승폭에 대한 반발 매도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2.8% 급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 OCI 머티리얼즈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음이 1.2%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1.2% 내리고 있고요. 태용이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GS홈쇼핑과 SK컴스 보합권이고요.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성우하이텍 1% 중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하나투어도 살펴봤었는데 선침의 입장에서 여행 그리고 항공업종 한번 노려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죠. 김지롱 실장께서 하나투어보다는 모두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하나투어 0.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0.4% 내리면서 어제 상승분 일정 부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에는 0.3%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가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 연결해서 현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오르고 있네요.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설 만에 이제 설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이제 속도 조절에 나서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저일 대비 이제 7포인트 가량 하락한 19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2% 오른 51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운수창고, 비금속 광물, 의료종밀, 건설업종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은행, 운수장비, 금융업종, 철강, 통신, 화학업종이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대부분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KB금융, LG디스플레이, 신세계 등 일부 종목만이 설면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지금 시총 종목 순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탄력이 좀 있었던 LG 디스플레이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좀 현재는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좀 매수를 하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럽 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아일랜드의 공식 자금 지원 요청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아일랜드 재정 적자 문제는 가닥을 잡아간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일랜드발 재정 적자 문제 영향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안도랠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우선 중국 인민은행이 올해 들어 5번째로 은행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중국 긴축 정책 강도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한머니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대응으로 글로벌 유동성 원활한 흐름에 여전히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의 선물과 선물 시장에서 엇갈린 매매 패턴을 보이며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업종별로도 미국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IT주가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난 5월 이후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화학과 운수장비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이 내리는 일종의 풍선 욕구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제한된 시장 에너지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지수가 당장 정고점을 상향 돌파하는 상승세를 이어나가기보다는 상승 탄력이 제한되거나 해외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정을 위한 매수 기회를 노리는 시장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조정을 노리는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시장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불안한 심리를 좀 이용을 해서 역이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박성훈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시장, 채권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밤사이 아일랜드 재정과 정치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함에 따라 여기환율도 30원대로 올라섰고
현재 달러원 환율은 28.5원에 상승 개장하여 30원 초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을 살펴보니까 지난 금요일 중국의 주말이었죠. 중국의 지준율 인상, 그리고 또 북핵 리스크 이렇게 환율의 변동 요인이 될 만한 그런 재료가 많이 나왔는데 방향을 틀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시장 한번 분석 좀 해주시고요. 오늘 장 전망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어제 장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 달러 약세로 29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유로화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낙폭이 확대되어 24.2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전일 대비 7.5원 하락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아일랜드 우려가 일단락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 재정 이슈는 잠재적인 악재로 유로화의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재정 적자 축소 이행이 쉽지 않아 보이고 국채 발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그 전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스페인도 전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500억 유로의 그 유럽 안전기금과 ECB 국채 매입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은 내년 1분기 유로 국채 만기 규모가 재확대되는 만큼 잠재적인 부담도 작용할 듯 보입니다. 아일랜드 재정과 중국 긴축의 두 가지 대외 주요 악재가 희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미 달러의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가적인 자본 통제 우려도 적극적인 쇼플레이를 자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그 인수가 내일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인수자금 지불 전까지 이와 관련한 달러 수요가 현선물환 시장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시장에서 랠리를 펼치던 유로화가 상승세가 주춤함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도 금일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장중 증시와 유로화 동향에 따라서 1130원 중심의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좀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현재 출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일랜드 정치적 리스크 부각에 미 국채 금리가 급락함에 따라서 개장 초에는 좀 소폭의 강세로 개장을 하였지만 현재는 좀 약간 약세로 좀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 제가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장 잠깐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오늘 시장 채권 시장 전망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어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미 국채금리 강세로 전주말에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지만은 이후 외국인의 1만 계약 이상 선물 매도 출회로 약세폭이 확대되면서 선물시장은 마감하였습니다. 그간 강세를 보였던 3년물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데 반해서 그 스트립 채권 수요로 장기물이 강세를 보여서 커브는 플래티닝으로 전환이 되며 마감하였습니다. 대규모 선물 포지션 청산 영향으로 시장 미결제가 1,865계약이 급감한 가운데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 역시 36,000계약으로 연중 최저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청산 원인에는 그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붓클로징을 조기에 수행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국채 선물 제도 변경으로 인해 12월 스프레드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시장 가격이 제한적으로 하락하였고 대부분의 물량이 신규 매도가 아닌 전매도의 성향으로서 추가 상승을 위한 그 악성 매물 소화라는 점에서는 우호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규 매도가 비우호적 모멘텀에 대한 약세 베팅이나 또는 해치 목적임을 감안할 때 국내 기관의 대기 수요가 활발히 유입되는 현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의 전매도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선물한 포지션이나 은행세 등의 추가 규제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내외 경제지표 발표 전까지는 박스권 등락 속에서 단기 대응과 금리 하락 시 듀레이션 축소 대응이 좀 유효해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이평선 중심의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 채권시장 이야기를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진영 연구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조재석 부장의 포트폴리오가 이어집니다.
네, NH 투자 선물의 이진우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리고 또 세계 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유럽 쪽에서 나왔었던 약재가 좀 묻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렇죠. 유럽 문제, 앞으로도 참 갈 길이 멀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피그스 국가, PIIGS 5개였나요? 네. 그 중에 이제 금년 초에 그리스, 홍역을 치렀고, 이제 2번 타자 아일랜드입니다. 이 피그스 국가 중에 아직 남아있는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까지 거치자면은 또 얼마나 세월이 걸릴까 싶고요. 네. 좀 더 우울한 얘기로는 심지어 EU 27개국, 동유럽 불안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27개국 국가를 갖다가 한 달에 한 국가만 갖고 이렇게 문제를 삼고 시장이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27개월 걸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종성 앵커님 제가 보내드린 그림 중에 그 피그스 국가들 간에 서로 얽히고 설킨 그 채무관계 그 네.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저거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한번 올라왔던 그 사파로서 상당히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시황에서 아일랜드는 유로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경제적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서 아일랜드의 재정 우려 내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해왔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일랜드 지금 오렌지 색깔이죠. 전체적인 그 대외 채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 같다고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 훨씬 크죠. 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왼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원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네네. 피그스 국가 간에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킨 것은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묵직하게 나가는 게 지금 Old Germany라고 되어 있는 것, 즉 독일에 지고 있는 빚이 거기서 빌리언으로 184란 얘기는 1840억 달러가 되겠네. 1840억 달러가 되죠. 네네. 저렇게 되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188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러니 지금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아일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다 쪽으로 이렇게 고집을 피웠을 때는 유로화가 급락하고 유럽 증시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다가 네네. 구제금융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은 오히려 시장이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구제금융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채무 구조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빚잔치죠. 네. 그렇죠. 아일랜드에 100 정도 빌려준 나라에서 100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절반을 갖다 탕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 몇십 퍼센트를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네네.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저 나라에 돈을 빌려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이제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네네. 일단 이제 IMF와 EU 차원에서의 구제금융 패키지 얼추 이제 1,000억 유로는 안 될 것이다. 한 800억 내지 900억 유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IMF 구제금융을 97년 90겨울에 그때 받았던 나라로서 네. 역대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 먼저 그 위기 극복 과정이 빨랐고 어떻게 보면 또 모범적이고 그 이후에 상당히 이렇게 회복 이후의 모습도 좋았던 좋은 선례를 남긴 나라입니다만 이제 아일랜드는 이제 엄청난 구조 조정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막상 구제금융으로 이렇게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제금융 쪽으로 가겠다는 신호만 보이더라도 시장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제 막상 이렇게 확정되고 나니까 다시 어제 밤 사이에 유로가 약세를 보이고 유럽 증시가 일제히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아일랜드는 지금 차트를 못 보여드립니다만 거의 우리 가끔씩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잡주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네. 빠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흐름의 아일랜드가 됐는데 네. 거의 소생불능의 그런 증시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한 번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원자재 시세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차트를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네. 달러 인덱스하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네. 보시죠. 네네. 달러 인덱스하고 CRB 지수를 보시자면은 네네. 지금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우하향 좀 이렇게 옅게 그려졌습니다만 지난 4월 이후에 하락 추세선을 갖다가 이제 딛고 올랐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런 부분이 이제 쉽게 단숨에 승부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달러가 강으로 돌고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CRB 지수 파란색 같은 경우는 달러보다도 오히려 더 심하게 부러진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하나의 뭐 모멘텀이 됐고, 시장의 추세를 갖다 돌려서는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보다는 이렇게 달러 가치나 원자재 가치가 금년 한 해 숨가쁘게 달려왔던 달러 약세, 그리고 달러를 제외한 모든 다른 것들은 오를 수밖에 없다 하던 그 논리에 어떤 변화가 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시장의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아일랜드 우려가 네.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의 촉매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오늘 이렇게 시작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그렇게 휘청거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주가의 약보합, 그리고 환율의 또 이제 한 이틀 하락에 이은 어떤 반등, 이런 모습이긴 한데, 우리가 뭐 아일랜드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시장이 망가져야 될 그런 어떤 펀더멘털도 아니고, 네. 아일랜드의 어떤 익스포즈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면은 뭐 적절한 어떤 시장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져 갈 수는 없는 우리 시장인 만큼, 그렇죠. 계속해서 유럽 쪽 그리고 또 뉴욕 쪽 이렇게 매번 동향을 좀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상황이 뭐 그렇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 시장이 그만큼 또 외국인들에게 많이 휘둘리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네. 걱정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일랜드 위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고, 근데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 유럽 다른 국가들로 또 이런 위기가 전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지금 현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더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뭐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네. 미국 연준의 어떤 돈 찍어내기 전략, 그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 어떤 국가적인 재정을 갖다가 좀 악화시키면서, 또 이렇게 영국은 영국대로 파운드를 찍어내고, 유럽 쪽에서도 유로화를 찍어내고, 이렇게 해서 지난 한 2년여 이렇게 위기 상황을 갖다가 잘 다독거려는 왔습니다만, 이번에 아일랜드가 빵 터지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사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뭐 몇 년 사이에 집값이 5배, 6배 오르는 나라, 1억 하던 아파트 5억, 6억 갔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뭐랄까요, 좀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시절을 겪고 나면 꼭 후유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지금 아일랜드의 경우에 이제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미국이 제일 먼저 터졌고요. 그 서프라임 열풍이.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다 겪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결국 매는 맞아야 합니다. 매는 맞아야 하는데, 이제 누가 이제 반성문을 좀 더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그런 진짜 참여하는 반성문을 쓰고, 또 학교 선생님이 내린 어떤 체벌도 감수하고, 또 무슨 뭐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통을 갖다 좀 각오하고 나가야 되지. 개판을 쳐놨어요. 유리창도 다 깨고 뭐 학교 기물 파괴 다 해놓고 뭐 싸움질도 해서 친구 이빨도 부러뜨리고 해놓고 여기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 한 2007년 8년까지 오기까지 한 길게 봤을 때 한 7, 8년, 짧게 보면 한 4, 5년에 걸쳐서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유동성과 마구 풀려난 돈, 그걸로 인해서 숱한 거품들이 생겼던가, 이 부분의 어떤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위기 타격에 있어서의 어떤 연착륙 부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일은 저지러졌고 어떤 거기에 따른 대가는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나라가 그 과정에서 잘 대처하고 최소한 그 데미지를 줄이면서 가느냐 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현실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1%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선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마켓센 증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정영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